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동의보감 아시죠? 네. 예, 그 책을 이렇게 딱 펼치면요. 이제 앞에 목차하고 막 그러고 본문이 나오는 첫 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신형장부도라 그래서 인체 이제 이렇게 그 오장육부 그림이 딱 그려 있어요. 네. 그걸 딱 넘기면 둘째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 하면 큰 것이 짧은 것만 못하고 큰 것이 그다음에 긴 것이 아니죠. 큰 것이 작은 것만 못하고 긴 것이 짧은 것만 못하고 살찐 것이 마른 것만 못하다. 그다음에 사람이 피부가 흰 것이 검은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이제 못하다라는 얘기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뭐든지 에너지 소모가 좀 많거나 또 건강에 문제가 오기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키가 큰 분들하고 작은 분들 또는 살이 많이 찐 분들, 마른 분들 보면 대체로 이제 크거나 뚱뚱한 분들이 문제가 더 오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예, 이제 그거는 거기 동의보감에 나오는 얘기를 이제 소개를 잠깐 해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요 순서대로 소개를 좀 해드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첫 번에는 이제 류마티스하고 생리통으로 고생하셨던 그런 분인데 이분은 이제 몸이 굉장히 마른 편이고 여자분이신데 얼굴이 이렇게 네모졌어요. 각이 지고 목이 길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이런 모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형상에 따라서 그분이 갖는 성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40대 초반의 여자분이신데 하시는 일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능력이 많은 분들이 되게 그러죠. 회사에서 일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 이제 이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이제 무리를 하면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기억이 막 떨어지는 것 같은 기억력 감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피곤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고 오후가 되면 기운이 너무 지쳐서 뭐를 하기가 힘들다, 업무를 하기도 힘들다 이러셨어요. 그러더니 한 2년 전 겨울에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침대에서 이렇게 내려 쓰는데 발에 감각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방바닥을 짚는데 이렇게 허공에 뜬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이상하고 그리고 손을 보니까 손도 이제 이렇게 주먹이 안 젖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면역 체계가 깨졌다. 그러면서 이제 류마티스 진단을 받으셨어요.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면 류마티스인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실제로 류마티스인 분도 있고 증상이 비슷해서 이제 그렇게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손발이 다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체계가 깨졌으니까 이제 면역 조절제를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데 약이 상당히 독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이 굉장히 있으시고 매일 이건 불편하니까 일어나면 이제 우선 관절도 풀어주고 근육도 풀어주고 그런 운동을 하셔야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힘이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이제 진찰을 하다 보니까 여기 가슴 요 가운데를 전중이라고 해요. 여기를 눌러도 아프고 또 요 전중하고 배꼽 사이를 중안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눌러도 아파요. 그럼 이 두 군데가 아프다는 얘기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소화 기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두 군데가 안 좋구나 그렇게 진찰을 했는데 이분이 또 생리를 정상적으로 시작을 해서 규칙적으로는 하는데 생리통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생리 때만 되면 진통제를 굉장히 많이 드셔야 되고 그래도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다가 이 겨울만 되면 발이 답답해서 양말을 못 신고 계세요. 날씨는 추운데도. 그러니까 손발은 굉장히 싸늘한데 발이 답답해서 양말을 못 신고 잘 때는 또 발을 이렇게 내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답답해서. 그리고 새벽 한 2시, 3시 이렇게만 되면 잠이 깨는데 깨서는 이제 다시 잠들기가 힘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회사도 너무 힘들고 몸도 너무 힘들고 거기에다가 약을 드셔도 이게 별로 이제 부작용도 생기면서 좋아지지도 않고 엄청 힘드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늘 소화가 안 돼서 속이 편안한 적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이분은 이제 증상이 상당히 많아서 진찰을 제가 이제 찬찬히 해드렸더니 진맥을 해보니까 체력이 굉장히 약하고 소화 기능도 엄청나게 안 좋고 화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아랫배가 굉장히 찬편에 속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손발이 찬 분들도 있고 또 아랫배가 찬 분들도 있는데 이 차다는 얘기는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리지만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만져서 찬 것도 있지만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아랫배가 찬 여자분들은 손발이 차요.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손발이 차면서 그런 분들이 되게 생리통이 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예민한 분들은 이제 그게 더 심해지면서 이 아까 이제 얘기가 제가 그 발의 감각이 없고 손에 이제 이 관절이 주먹이 안 젖진다 그랬는데 요것도 원인은 차서 오는 거다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다는 얘기는 움직임이 활성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손발이 찬데 아까 이분이 이상한 증상이 차다고 그러는데 겨울에 양말 못 신고 발은 내놓고 주무시죠.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화가 쌓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찬데도 실제로 만져보면 뜨뜻하진 않아요. 근데 본인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찬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그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맥을 못 추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기운이 딸리고 그러면 체력을 보완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기가 막힌다 그런 얘기 알죠? 네. 예, 기가 여기 막혀 있으면 상하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진찰한 것에 따라서 이제 병원에서는 뭐 면역 체계가 깨졌네, 류마티스네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지만 저는 그거는 염두에 두지 않고 진찰한 대로 치료를 해드렸어요. 어떻게?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화를 풀어드려야죠. 그리고 소화기를 편안하게 해서 잡순 거를 소화를 시켜야 돼요. 우리가 기운이 나려면 우선 잡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속이 편안해야 영양분도 잘 빼서 곳곳에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치료를 쭉 해드렸더니 차츰차츰 주먹도 이제 쥐는 게 편안해지셨고 근데 몸이 좋아지면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조금 치료에 이렇게 소홀해지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많이 편안해지시니까 바쁘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 치료를 소홀히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시 이제 몸이 안 좋아지셨는데 그러는 중간에 이 면역 조절제는 안 드셔도 하나도 불편한 게 그건 물론 도움은 크게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안 드시니까 소화기도 편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관절도 좋아지고 그래서 중간에 조금 이제 안 좋아진 적도 있으셨지만 차츰 여기 화가 풀어지고 소화가 편해서 잘 잡숫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오전만 지나면 한 12시만 지나면 맥을 못 추셨는 분인데 오후 한 5시 넘어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리고 생리통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이렇게 이 정도로 살만한 거는 이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로도 이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가끔 이제 류마티스인 분들 치료를 해드리다 보면요. 저는 류마티스라고 치료를 안 해드려도 쭉 치료를 해서 나중에 수치가 좋아지는 분도 있어요. 염증 수치 같은 거. 그러니까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하고 이제 서양의학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많이 좋아지시니까 그 다음에는 새벽에 깼다가 잠을 못 들고 이러는 것도 좋아지셨고 수면을 이제 푹 하시게 되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잘 드시죠? 잘 잡수죠?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활기차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통으로 고생하시는 것도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를 무조건 그냥 진통제 같은 거 드셔서 그때그때 넘기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죠. 그래서 치료 방법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류마티스라 그래서 이렇게 주먹도 못 줬던 분이 뭐 아무 문제 없이 활동하시고 또 체력도 많이 좋아지시고 해서 이제 제대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면은 좋아지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개해 드릴 분은 제가 글씨는 좀 안 이쁘지만 임신 중에 불편한 증상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되게 많은 분들이 임신을 하셨을 때는 한약을 드시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분을 소개를 해드려요. 이분은 이제 키가 굉장히 큰 분이고 얼굴이 아주 이쁘게 생긴 분이에요. 얼굴이 이쁘게 생긴 분들은요. 화에 스트레스에 취약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쁘면은 뭐 화사하다, 화려하다 하잖아요. 화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불화자하고도 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많아요. 이분이 이제 그렇고 30대 중반의 이제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한 7년 전에 첫 번째 임신을 하셨는데
임신하고서 한 중반 5개월 이렇게 지나고 나서부터는 피부가 이제 가렵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스치기만 하면 부풀어 오르고 이제 막 뻘겋게 되면서 가렵고, 대개는 이렇게 이제 그러면 뭐 묘기증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증상 때문에 그렇지만 임신 중에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뭐 피부과 약을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참고 넘기셨어요. 근데 아기를 놓고 나니까 이 증상이 훨씬 심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머리에도 이제 비듬이 심하게 생기고 뭐 종기도 나고 가려워서 잠을 못 주무시고, 그러니까 그 피부과 약을 안 드시려고 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안 잡수시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상이 밤에 더 심해요. 그러면 이제 잠을 못 주무시죠. 긁느라고 못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무슨 증상이 있냐 하면, 그 머릿속, 미장원에 가니까 이제 머릿속이 빨갛다고 하는데, 이분이 일을 하시는데 이분도 일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잘 받으시죠. 제가 조금 아까 이쁜 분은 화가 잘 쌓인다고 얘기했는데, 이분도 굉장히 예민한 분에 속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렸을 때 이제 비염하고 축농증이 굉장히 심하셨대요. 그래서 약을 이제 많이 드셨죠. 뭐 항생제니 뭐 소염제니 이런 거 많이 드시다 보니까 위장 기능도 물론 안 좋아지셨지만, 이게 이제 축농증 비염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코 속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냄새가 너무 심해서 어떨 때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이비인후과에서 이 비중격 수술을 하라 그래서 했는데 뭐 별로 달라진 거는 없고 계속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피부 가렵죠, 코 불편하죠, 머리 가렵죠. 이러니까 아주 괴로우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가끔 가다가 여기 가슴, 제가 아까 이제 전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뻐근하게 아프고 가슴이 막 두근거리면서 이제 진정이 안 되고 이럴 때가 가끔 있으시고, 이분도 또 이제 그 저기 뭐죠, 둘째 아기를 임신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아기가 임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몸도 괴롭지 임신도 안 되지 마음이 굉장히 안 편하시죠. 근데요, 사실은 이럴 때는 임신이 안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인도 힘들어 죽겠는데 임신까지 해보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엄밀하게 따져서 보면요, 이렇게 불편할 때는 임신 잘 안 돼요. 그렇죠.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해야 임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셨을 때 제가 맨 먼저 말씀을 드렸죠. 임신, 이제 둘째 아기 임신되는 건 약간 내려놓으시고 우선 몸을 건강하게 하시면 저절로 좋아지십니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치료를 해드렸어요. 이분도 진맥을 해보니까 이제 여기 화가 참 많이 쌓여 있고 심장 기능이 약하세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소화 기능도 약하시고, 그래서 아까 여기 가슴 있는 데가 막 두근거리고 또 저기 진정이 안 되고 뻐근하고 이러시다 그랬잖아요. 되게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거나 또 안정이 안 되고 잘 놀래거나 이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도 많이 쌓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우선은 이 피부 가렵고 이거를 조절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화를 풀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을 안정시키고 심장 기능을 좋게 하는 그런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치료를 하시면서 이제 가려운 게 굉장히 좋아지셔서 그 뭐 이제 뭐죠, 가려울 때 드시는 그 약을 안 드셔도 괜찮고, 그다음에 코 속에서 냄새 나던 게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시고, 그럼 더불어서 좋아지는 증상이 뭐냐 하면 비듬 없어지죠. 뾰루지 나는 거 없어지죠. 왜 같이 없어지느냐 하면요, 원인이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원인을 잘 찾아서 근본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증상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도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를 해주면 결과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피부 가려운 거, 비염, 축농증, 머리 비듬, 또 종기 나는 거, 이런 게 다 좋아지는 이유가 여기 화를 풀어드려서 그런 거예요. 화가 일로 자꾸 오르면요, 우리가 이제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비염이라 그래서 코만 아무리 치료해봐도 소용없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약 먹을 때만 조금 괜찮고 안 접수면 또 그렇고, 그 원인을 잘 가리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한의학에서는 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화가 올라서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서 이제 치료를 해드리는 거죠. 그럼 이분이
비염, 축농증 이런 게 잘 생기신다는 얘기는 여기도 화가 몰린다는 얘기고요. 피부 호흡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호흡을 어디로 해요? 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여기 코가 불편하면 호흡을 잘 못하시고 피부로도 호흡을 해요. 예, 우리 사람들도 피부 호흡을 해요. 잘 때는 또 항문으로도 호흡을 해요. 그래서 이런 호흡이 잘 돼서 속에 있는 탁한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고 밖에 있는 맑은 기운을 들이마셔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게 안 되면 피부에도 문제가 오고 코에도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게 좋아지시니까 그 다음 단계 임신이 됐어요. 네. 그러면 저는 임신 되도록 치료를 해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도 화가 내려가고 마음이 편해지고 여기가 편해지니까 그 다음에 임신이 되셨죠. 여성들의 그 자궁은요 굉장히 민감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안 돼도 임신이 잘 안 되거든요. 대개 보면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막 속으로 이렇게 이번엔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00%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마음을 편안하게 하셔야 임신도 되는 거거든요. 이제 뭐 이렇게 임신이 안 되는 분들이 병원에 가서 뭐 검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자궁은 깨끗하다 하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도 그러셨어요. 검사를 했는데 검사상으로는 다 괜찮은데 왜 임신이 안 될까? 한의학적으로는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 아랫배 찬 분들. 둘째, 예민하고 스트레스 잘 받는 분들. 셋째, 살이 너무 찐 분들. 넷째, 살이 너무 마른 사람들. 다섯째, 자궁 수술한 분들. 뭐 이제 근종, 낭종, 유산 이런 거 수술한 분들은 상처가 나면서 흠이 생기면 착상이 잘 안 돼요.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이 5가지에 속하는데 이분은 거기에 이제 한 2가지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하고 아랫배 차고 3가지네요. 여기 이제 또 몸이 말라 있고 그러니까 몸이 말랐다는 얘기는 피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은 마음이 편해지고 몸이 편안해지니까 이제 임신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요. 입덧이 심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밥 냄새가 맡기 싫고 먹으면 다 토하고 뭐 음식 땡기시는 게 없고 이러니까 굉장히 고생을 하시죠. 그럴 때는 빨리 또 치료를 해드려야 돼요. 예, 보통들 그냥 입덧이야 이제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분들도 있지만 심한 분들은 10개월 내내 고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면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돼서 태아도 잘 길러야 되고 또 엄마 몸도 건강하게 해야 출산을 잘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아기한테도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이 안 되니까 약한 아기가 태어날 수 있죠. 그리고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몸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입덧을 좋게 해드리는 그런 치료를 또 해드렸더니 이분은요. 왜 치료가 빨리빨리 잘 되느냐 하면요. 불편할 때 바로바로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한 7년 전부터 고생하셨던 이 증상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몸이 조금만 안 좋으면 전화하시거나 오셔요. 그러니까 치료가 금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입덧도 좋아지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월 잘 지내고 아기 잘 낳으셨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아기 낳고 나서 입맛이 없어가지고 음식을 못 드시는 거예요. 근데 아기 수윤, 모유 수윤은 해요. 그러면 견뎌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출산 후에는 식사를 잘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회복이 빨리 되는 거예요. 자궁에 있는 어혈도 빨리 빠져야 되고 보혈도 해야 되고 보기도 해야 되고 기운을 보충해야 되고 이게 원활하게 안 되니까 몸은 몸대로 힘들어지고 모유도 충분히 안 나오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 이제 또 그 산후에 이렇게 치료해드리는 그런 거를 해드렸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입맛이 나면서 잘 잡숫고 또 모유도 이제 충분해지니까 아기가 굉장히 건강했어요. 아기를 안고 오셨는데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제가 이제 걱정거리가 또 있어요. 뭐냐 하면 혹시 금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시는데 옛날에 아기 나오면 문 대문에다 이렇게 매달아 놨잖아요. 왜 달아 놓을까요,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아들 낳았다 딸 낳았다를 표현하려는 게 아니고 이 댁에는 아기가 있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아무나. 밖에서 나쁜 기운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들은 보면 한 달도 되기 전에 아기 안고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굉장히 고생들 하시는데 그거 몰라요. 이분도 이제 아기 보여주려고 데리고 오셨어요. 저는 너무 이쁘고 좋은데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한 달 동안은 꼼짝 말고 집에 계시고 100일 동안, 100일까지는 조심하셔야 돼요. 100일이 지나야 비로소 임신 전의 몸 상태로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치료도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드렸지만 그래도 바로바로 오시니까 굉장히 이제 좋아지셨죠. 요번에 이제 소개해드릴 분은 변혈이 이제 대변 보실 때 피가 나오는 거고요. 요새 또 만성피로 증후군인 분 굉장히 많아요. 이분은 이제 키가 좀 크시고 몸이 마른 분인데 남자분이에요. 30대 중반의 남자분이신데 이분은 늘 피곤해요. 자도 피곤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시는 일은 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혈압이 약간 높으신데 이분의 걱정은 아버님께서 혈압이 좀 많이 높으시고 오래되셨대요. 그러니까 늘 걱정이 나도 혈압 많이 높아지면 어떡할까 이제 이거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피곤할 때 조금만 피곤하면 이제 대변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들 그 대변이나 소변에 피 나오는 거를 크게 많이 안 나오면 괜찮은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피는 우리 몸속에 혈관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몸 밖으로 나오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증상이에요. 근데 이분은 꽤 많이 나오는데도 그냥 이제 별스럽게 생각을 안 하시고 피곤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렇게 갑상선에 조그만 결절이 여러 개가 있으시대요. 그리고 이제 혓바늘이 잘 돋고 어깨, 목 이런 데가 잘 이제 뻐근하게 굳어지시고, 그러니까 늘 피곤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야근을 회사에서 자주 하시는데 야근하지 않더라도 새벽 2, 3시까지 깨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도 때 맞춰서 안 하고 아침밥 안 잡숫고 야식 많이 하고. 요새 젊은 분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활하실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자꾸 피로가 누적이 되면 조금 피곤할 때는 하루 이틀 자면은 괜찮아지실 수 있는데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만성피로 증후가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기 몸살에 잘 쉽게 걸리거나 모든 병의 근원이 거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예, 바르게 살아야죠.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해야 되는데 그냥 졸릴 때 자고 배고플 때 먹고 또 특히 저녁에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은 몸이 이제 그 생활의 리듬이 깨지면 건강하게 보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생활이 제일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제 증상을 봐도 갑상선에 뭐 이렇게 혹이 있다는 얘기도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생활도 자꾸 면역력을 약하게 하는 쪽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체력을 보완을 해드리고 이분도 화를 흩어드리고 이런 치료를 해드렸는데 이 변혈 증상은요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고 과로하고 신경 많이 써도 변혈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절해 드리는 그런 치료를 하니까 피로한 것도 많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피가 안 나오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하루 이틀 좀 과로하고 또 늦게 자고 그래도 이 이제 피 나오는 증상은 없어지셨고 몸이 좋아지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이제 생활을 조절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도 좀 하시면서 건강 관리를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참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치료를 해드리고 나도 오래 유지가 되셔야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렇게 해서 고생을 하셨던 분 소개해드렸고요. 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울증, 무기력 요걸로 이제 고생하신 여자분이신데 이분도 키는 많이 크고 몸이 마르신 분이에요. 그리고 귀하고 코가 좀 많이 큰 편이에요. 여자분인데 이 얘기는 왜 드리냐 하면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생기면 자존심 엄청나게 강한 분이에요. 누구한테 지기 싫은 분이에요. 왜? 남자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분이 이제 사람을 참 좋아해서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누구 만나서 막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렇게 말도 하기도 싫고 운동도 하기 싫고 보통 때는 이분이 말도 빠르고 아주 말을 잘하고 이랬는데 말하기 싫으니까 밖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누구 만나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울해지고 이제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그 좋아하는 자전거 타는 거, 헬스 이런 것도 안 하시는 거고. 되게 제가 아까 이제 자존심 강하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은요, 자기가 약하면 약한 모습을 누구한테 보이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활동을 줄이고 안 나가죠. 그러면 점점 더 우울해지죠. 이분이 이제 전에 한번 찬바람을 쐈더니 여기 턱의 감각이 없은 적이 있으셨고, 최근에 이제 자전거를 한번 타셨더니 코에서 막 콧물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흐르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면서 몸이 이제 가려울 때도 있고, 눈이 어떨 때는 시리면서 뭐가 들어간 것 같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분도 그 소화 기능이 좋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몸이 나른하고 이제 노곤해서 졸리운데, 잠을 한번 자고 일어나면 머리는 깼는데 몸이 안 일으켜지는 거고, 몸이 축축 처지신대요. 이 자리에도 식곤증으로 이제 졸리우신 분들 혹시 계실 텐데,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잠이 오는 건 소화기 튼튼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는 소화가 될 때까지 안 주무셔야 돼요. 눕거나 자면은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이제 잠을 자니까 몸이 더 축 처지는 거죠. 동의보감에 보면요, 낮에는 잠을 자지 말라고 돼 있어요. 낮에 잠을 자면 기가 빠져나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잠을 자면 오히려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러고 또 이제 쉽게 피곤하기도 하지만 반신욕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4번씩 이제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반신욕하면서 땀을 쭉쭉 빼주면요, 진액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운은 자꾸 지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폐경이 되고 나서 호르몬제를 한 4-5년 드시고 계시는데, 그거 가지고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을 진찰을 해드렸더니 화가 많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력도 약하시지만 간 기능이 약한 분이에요, 이분이.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50이 넘으면 간 기능이 약해지거든요. 그리고 간에 피가 부족해져요. 이 말씀은 제가 이제 가끔 드리는데, 이분이 지금 50대 이제 중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제 갱년기 증상도 나타나는 거고, 노안이 와요. 간에 피가 충분해야 눈에도 이제 잘 공급을 해줘서 눈이 맑은데, 이게 충분히 안 되니까 눈이 침침해지고 이제 노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간 기능이 약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흔히들 생각을 하기에는 간 기능이 약한 분들은 한약 드시면 큰일 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한약에서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미 환자들을 쭉 치료를 해서 많은 양의 방대한 그 데이터가 모여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논문이나 이런 걸로 발표 안 하니까 책으로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 선배 한의사들이. 지금의 한의사들은 그거를 공부하면서 간을 좋게 하는 치료를 굉장히 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화도 풀어드리지만 간 기능도 좋게 해드리는 그런 치료를 해드렸더니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기운이 나고 마음이 밝아지니까 바깥 활동도 잘 하시게 됐고,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던 갱년기 증상 중에 우울증으로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울증으로 치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진맥한 것에 따라서 그걸 조절해드리는 그런 치료를 하면 몸도 이제 좋아지지만 갱년기 증상도 좋아지고 다시 옛날처럼 이제 활기차게 생활을 하시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내 케이스를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일 먼저 하실 분 어느 분 계세요? 아, 여기 계신 분이요? 예. 말씀하세요.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녹내장이 진행된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오래되셨네요. 네네. 예, 예. 근데 어느 쪽이요? 양쪽 다? 양쪽 다 아래 네. 시신경은 다 지금 잃었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러는지 하는 일 없이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눈이 막 갱기고. 그러면 시력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보이는 건 보이세요? 네, 뭐 글씨 잘 자란 건 안 보이고. 그렇죠. 아, 도 20년. 지금도 밑에는 도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셔요. 네.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아니, 그냥 대강만 말씀하세요. 58세. 58. 58세요. 네. 아, 그러면 한 30대 후반부터 그러셨네요. 네. 그때 좀 신경 많이 쓰셨어요? 많이 썼었어요. 네, 그러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선 제일 불편한 거는 그 녹내장 말고 다른 거는 없으시고요. 네, 다른 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진맥을 먼저 해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요. 예, 마이크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예.
되셨고요. 왼손 보시고. 그럼 지금 뭐 어떻게 치료를 하고 계세요? 그냥 안약만 넣고 계시죠? 예, 약물 치료. 예. 굉장히 좀 민감하신 편에 속하시거든요. 예.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은 그 30대 후반에는 아직 눈이 나빠지면 안 되는 때잖아요. 조금 아까도 제가 50이 넘어야 이제 뭐 간 기능이 약해지고 눈 뭐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간경락은 눈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간이 튼튼하면 이제 눈도 편안하고 그다음에 여기 눈은요 가슴에 해당하는 부위로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화가 많이 쌓인 분들이 눈이 침침하거나 뻑뻑하거나 또는 안구건조증이 오거나 이러기 쉽거든요. 충혈도 잘 되고. 근데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엔 녹내장이 오셨잖아요. 우리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뭐 백내장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녹내장도 들어보셨잖아요. 대개 이제 백내장은 폐 기능하고 연관이 있는 걸로 보기가 보는 경향이 많고 또는 이제 고혈압이거나 당뇨거나 이런 이제 성인병이 오래돼도 이제 백내장이 오거나 이렇게 되죠. 녹내장 같은 경우엔 간 기능하고 연관을 또 시켜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녹내장이 있으시다고 할 때 그때 신경 많이 쓰셨냐고 여쭤보는 이유가 다 화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기 눈의 질환은. 그런데 그게 이제 젊은 시절에 왔다 그러면 신경을 그때 엄청나게 쓰셨거나 몸을 좀 많이 무리하셨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랫배가 굉장히 차시기 때문에 손발 많이 차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아랫배도 차니까 이 하체 쪽으로는 찬 기운이 많이 돌지만 상체 쪽으로는 열이 잘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예민하시고 뭔가 이렇게 책임감 강해서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격도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는데 성향이 완벽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요 힘이 들어도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화가 쌓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20년 정도 되셨으니까 뭐 치료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더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도록은 이제 보완을 하시면 좋기는 하죠. 그리고 나이상으로도 50 후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은 나빠지시는데 문제는 이제 시력이 더 급격하게 나빠져서 이제 뭐 잘 안 보이실까 봐 그게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치료는 이제 뭐 이런 경우에 한의학적인 치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양광에선 그럴 때 안약 같은 거 넣어주거나 눈 영양제 이런 거 이제 드시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집에서 어떻게 하실 수는 없는 거고요. 자꾸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 안 풀어주시는 게 좋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과로하지 마셔야 되고 아까도 조금만 움직이면 피곤하시다 그랬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이제 우리가 피곤하면 간이 나쁜가? 우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간은 피로를 주관하는 장기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쉽게 다른 분에 비해서 더 쉽게 피곤하실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네. 예,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여기 계신 분. 예, 말씀하세요. 저는 젊어서부터 머리가 많이 아팠는데요. 네. 요즘 들어 머리가 많이 아프고요. 또 놀란 사람처럼 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립니다. 아, 그러세요? 네. 머리가 그럼 전체적으로 아프세요? 어느 한쪽으로 아프세요? 그냥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불편하시고 예, 네. 그러세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머리가 아프시고 그다음에 가슴이 잘 두근거리면서 잘 깜짝 놀란 사람처럼 많이 네네. 두근거려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진명 먼저 해드릴게요. 네. 오른손 주시고 힘 빼시고요. 생각이 좀 아주 많으시죠? 네. 소화 기능이 좀 안 좋으신 편이고요. 예, 아침을 안 먹어도 네. 배가 고픈 줄 모르시죠? 네. 소화 기능이 굉장히 약하신 편이에요. 자, 왼손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늘 몸이 좀 개운치가 않으실 거예요. 몸살기가 있는 것 같이 찌뿌둥하시고 좀 그러실 거고. 예.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불편하신 것이 이제 두통이 오래되셨고 가슴이 잘 두근거리거나 잘 놀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분 우리가 새 중에 잘 놀래고 그럼 특히
누구 얘기를 해요? 무슨 새 얘기예요? 그렇죠. 참새. 그리고 새가슴. 새 중에도 뭐 크고 이런 독수리 막 이런 새 말고 저기 잘 놀래면 새가슴이라 그러잖아요. 이분은 이제 선천적으로 심장 기능이 약하신 건 아니지만 굉장히 민감하신 편이에요. 자극을 조금만 줘도 크게 받는 편에 속하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머리 영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맥 보면서도 생각이 많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을 아주 약하게 타고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까도 아침 안 잡숴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되는 속도도 빨리빨리 안 되고, 그러니까 잡숴도 되고 안 잡숴도 되고 그냥 억지로 때 되면 잡수고 이러는 편이고, 대장이 좀 길고 차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변도 매일 못 보거나 2, 3일에 한번 보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가스 같은 게 잘 차고 더부룩하고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위가 튼튼해서 소화를 잘 시켜서 내려보내야 대장도 편안하게 움직이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대변 같은 것도 좀 늘 편안하게 시원하게는 못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소화되는 속도도 늦고 한데, 지금 그럼 두통이 왜 생기느냐? 우리가 두통이 생기면 뭐 꼭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통이 있다, 어지럽다. 이거는 소화기하고도 연관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소화가 편안하고 그러면 머리가 맑으실 수 있어요. 근데 늘 소화가 편안하게 안 되니까 이쪽으로 맑은 기운을 못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머리가 멍하거나 띵하고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아파도 제가 조금 아까 전체적으로 아프세요, 뭐 어느 한쪽으로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편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뚜렷할 때는 뭐 왼쪽으로 아프다, 오른쪽으로 아프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뒷목이 아프다, 뒷머리가. 근데 뭔가 일로 맑은 기운 못 올려주는 분들은 머리가 띵하고 막지가 않으면서, 또 어떤 분들은 뭘 이렇게 뒤집어 씌운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 제가 맥 보면서 몸살기 비슷한 증상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했는데 늘 몸이 찌뿌둥하고 개운치 않고 그러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식사하시고서 한 300보 정도는 집안에서도 살살 좀 걸으시도록 하고, 소화기를 편안하게 해야 머리가 맑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도 이제 여기 스트레스가 잘 쌓이는 분이니까 조금 소화기도 마찬가지, 체해도 이 가슴이 편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슴이 잘 두근거리거나 잘 놀래거나 또는 불안하고 초조하거나 이런 쪽으로 살짝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셔야 몸이 전체적으로 편안하실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도 될 수 있으면 뭐 많이 잡수라는 건 아닌데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조그만 양을 잡수더라도 천천히 잡수고 소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 조금 좀 눕거나 주무시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운동은요 근데 소화가 된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저기 소화기 쪽으로 조심을 하시면은 머리도 맑아지실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여기 계신 분만.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요 조금만 피곤하면 네. 혓바늘이 막 다 전체 입속에 쓰고 가끔 대상포진이 자주 와요. 어느 쪽으로 와요, 대상포진? 대상포진 가슴을 둘레를 그래요. 가슴 밑에 막 칼로 굉장히 통증이 같이 심하시죠. 아파요. 예. 칼로 막 이렇게 막 찔르는 것 같이 그러셔요. 예.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60대 다 가요. 50대 후반. 그러세요? 예. 그럼 그 대상포진은 언제부터 생기셨어요? 한 3년 전부터요. 그러세요? 근데 치료하고 나면 또 한 20일 치료하면 괜찮다. 또 다시 오고. 그럼 같은 부위에 계속 생겨요? 아니, 다른 좀 데 다른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진맥 먼저 해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 예. 힘 빼시고요. 50대 후반이시고요. 주로 그러면 옆구리 쪽으로 많이 대상포진이. 가슴 밑으로. 가슴. 등 뒤로. 네. 가슴도 많이 답답하셔요. 한숨도 잘 쉬실 거고. 이쪽 보세요. 예. 제가 좀 예민해요. 상당히요. A형이라서. 긴장도 잘 하시고, 이제 지금 맥도 상당히 좀 긴장된 맥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분이 겉으로 뵐 때는 옆에 계신 분보다 그래도 체격이 좀 있으니까 건강하실 것 같죠.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분들은요, 잠시도 가만 안 계시고 활동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감정의 기복도 좀 있는 편이고, 그건 무슨 얘기냐? 스트레스를 아주 잘 받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욕심이 꼭 나쁜 건 아닌데 일 욕심도 있고 성취욕도 강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꼭 해야지 속이 편안하시고 이런 편에 속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몸을 계속 무리를 하고 사셨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대상포진이 이제 요새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들 앓고 계시거든요. 대상포진이 오는 원인이 첫째 체력 딸리고요. 둘째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때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개 이제 이 옆구리 쪽으로 온다든지 이런 거는 스트레스로 연관돼서 오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대상포진은 체력 딸리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무리하셨을 때 이제 대상포진이 오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긴장을 좀 잘 하시는 편에 속해요. 예, 그래서 여기 가슴에도 이제 화가 좀 많이 쌓여서 가슴이 답답해서 한숨 같은 것도 잘 쉬시거나, 그리고 잡숫기는 잘 잡수시는데 어떨 때는 이제 소화를 조금 못 시키실 수도 있고, 입맛은 좋아요. 그래서 잡수는 건 좋아하시는데, 거기에 제일 문제는 활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 게 몸에 익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줄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아까 그 대상포진 그 앞에 무슨 말씀하셨었죠? 혀가 그 혓바늘 이제 그리고 혀에 참 무슨 선생님 저 지금 갑상선 한 25년 치료했어요. 그렇죠. 예. 그 갑상선이 오는 원인도 체력 달리고 스트레스 예민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올 수 있는 증상들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갑상선에 문제 온다든지 대상포진이 온다든지. 그럼 혓바늘이 잘 돋고 이러시는 것도 혀도 스트레스하고 연관이 많아요. 체력 달리고. 그리고 이제 이분도 그래서 제가 아까 감정의 기복도 있으시고 예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 혓바늘도 잘 돋지만 여자분들은 음부도 가렵고 쓰리거나 뾰루지나거나 이런 것도 올 수 있어요. 여자들은 입을 생식기로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질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올 수 있는 증상이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골다공증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골다공증. 그렇게 하고 자꾸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되고, 그 대상포진은 치료가 완전히 안 되면 무리하면 또 오고 그래요. 그래서 치료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 강력한 항생제를 써서 치료하려고 하지 마. 그것도 물론 하셔야 되지만 체력을 무리하게 안 쓰셔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너무 앞으로는 몸을 좀 아끼면서 사셔야지 그런 게 덜거리시는 거고, 혓바늘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제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하고도 이제 말씀을 나눠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생활하시는 것이 건강에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제가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